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원상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를 보면 독거노인의 수가 5년 전에 비해서 30%나 늘었고 또 무연고 노인의 고독사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저희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들, 현실적인 제안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와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영통상복지학부 한규량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청주시 우암동 문화경로당에서 이순동 회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 서원노인복지관의 오봉욱 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 시니어클럽의 이은주 관장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특히 이제 더 노인 대책 중에서도 이제 독거노인들에 대한 현 주소 또 대책들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독거노인에 대해서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를 좀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순서대로 듣도록 하죠. 이순동 회장님부터 키워드로 독거노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독거 제 현주소는 목련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련꽃이요. 예. 네. 왜냐하면은 봄이 되면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짧은 순간에 지면은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지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네. 좀 감성적인 그런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뭐 고우십니다. 어쨌든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현실적인 얘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맨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를 준비 잘해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나가면 맨홀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노년기라면 맨홀의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 맨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독거노인의 현주소를 맨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죠. 오 관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서비스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뜻에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옆에 계신 이은주 관장님. 네, 저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은 또 많지만 또 그 부분이 또 어르신들한테는 뭐 몸소 이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도생이란 말이 참 제일 잔인하고 좀 안타까운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고 독거노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긴장도 좀 풀 겸 좀 생생한 뭐 진솔한 얘기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우리 이순동 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80이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혼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 예,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에 모여서 놀다 보면 화요일 날마다 운동 강사님이 오세요. 네네. 그러면 혈압도 재어주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가는데 고맙죠. 예. 예.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예. 경로당을 통해서 예. 좀 즐거운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 3년 정도 지금 코로나 때는 어떠셨어요? 나 때는 그렇게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전화도 하고 책도 보고 친구들하고 그냥 전화질하고 예.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나마 이제 전화로. 네, 전화로. 경로당도 다시 나가세요? 경로당 가는데 이제 가지요. 네. 가는데 5월 2일부터만 식사도 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 즐겁지요. 이제 좀 기대를 많이 예. 하고 계시겠네요. 많이 모이고. 많은 분들이 저기 주변에도 보면 이 비슷한 패턴이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경로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떠십니까, 관장님 보실 때? 그 코로나 시기에는 문을 운영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용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답답함을 넘어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들의 현황을 좀 부분별로 좀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 얘기 나눌 분야 부분을 다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여건,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뭐 여러 가지 또 살아온
여생의 인생이라든지 이 경제 상황이 좀 다르니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독거노인들의 이 경제적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양님께 먼저 좀 들을까요? 예. 네, 뭐 한국의 그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또 돌봐드릴 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 상황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31,394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독거노인이 30%고요. 네. 또 그 중에 독거노인 중에 90%가 공익형 일자리에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공익형 활동이라는 부분이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 선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여건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의 동기를 또 살펴보더라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일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또 하시고요. 그리고 빈곤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냐? 이런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뭐 월세, 뭐 이제 공과금, 그리고 이제 병원비, 뭐 건강보험료 미납, 신용 문제, 식비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겪어봤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난방비하고 병원비가 가장 높은 순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젊어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후가 돼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몸이 아프신데도 몸을 끌고 또 나오셔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도내 노인 일자리 3만 1,000여 개 가운데 30%가 이제 독거노인들. 네네네. 그럼 나머지 70%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렇죠. 노인들이군요. 네. 가족이나 뭐 손주랑 부부. 살 수도 있고 부부도 있고 부부도 예, 있고. 예. 네, 교수님. 예. 가족이나 이제 부부 노인의 경우 거기도 이제 70% 70%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독거노인은 이제 말 그대로 한 분이 혼자. 이제 두 분이 사시다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독거노인이 되시는 되시죠. 거고. 예. 일자리들을 예. 거의 이제 하고 싶어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시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다양한 부분으로 뭐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용돈벌이도 또 되시기 때문에 뭐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건강 상태가 워낙 만성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상태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은 또 경제 빈곤에 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활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좀 생계가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좀 안정된 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이순동 회장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네. 이제 많은 분들 지금은 보실 텐데. 세상이 좋았어요. 80대에서도요. 네. 시니어 클럽에서 제공하는 롤러케어라고 하는데 뭐 저기 독거노인들 말벗하고 예. 뭐 질문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일도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같은 동료 노인들을 하고 이렇게 예. 말벗대어주는 예. 일자리를. 예. 노노케어라고. 노노케어. 노노케어예요.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혼자 사시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80대가 넘었는데 수입이 없게 되면 정말 참 생계가 막막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세월이 예. 좋아서 보통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이죠. 네. 그 기초노령연금을 이제 거의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뭐 이번에 이제 대선 때 뭐 40만 원, 50만 원 막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로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야말로 당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 수단이에요. 네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국민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은 그 연배까지는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연금을 받았을 때 그 연금을 가지고 어디에 쓰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데서 기본적인 어떤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비라면 아니면 뭐 관리비라든지 생활비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채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면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쓰지 못한 채 거의 아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갖고 좀 지원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초노령연금만 갖고는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젊은 분들은 이제
각자 또 살기 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도 모시고 살기에는 또 그 이제 예. 직업이나 이런 부분이 또 구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추가로 이제 보수를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안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고 아까 일자리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골에 예. 계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담보로 해서? 농지를 담보로 예. 해서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걸 받으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세요. 안 예. 하시는 이유는 이 농지연금이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하면 자녀에게 그걸 상속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 네네. 하시고 또한 이제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연금으로 그 신청을 하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연금을 고정적으로 예, 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 하시는 이유가 언제나 자식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아계실 동안에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더 크게 보면 네. 자녀들에게도 좀 부담 가지 않는 오히려요. 예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뭐 분야별로 뭐 두루두루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얘기도 이제 많이 한참 뭐 남았습니다만 예, 예. 건강 뭐 아까 건강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뭐 이순동 회장님께 직접 또 한번 일단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건강 아까 80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 상태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젊었을 적에는 무지 좋았었지요. 네. 건강하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무릎 관절도 생기고 앙증다리가 됐어요. 지금은. 아. 저희 보고는 예. 미련하다고 해요. 병원에 안 간다고. 아파도 안 간다고. 미련하다고. 병원에 그렇게 아프면서도 병원에 안 가고. 안 가는. 근데 가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예, 것 때문에 예, 못 가시는 예, 거잖아요, 예. 사실은. 또 큰 병이 들면 돈도 좀 써야 하고. 예,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써요. 아까 저희가 뭐 기초노령연금 뭐 30만 원 얘기하고 네. 농지연금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그야말로 필수적인 거 생계를 이어가는데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신 부분까지는 전혀 신경들을 이제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그거지만 같아요. 지금 당장 아픈 거는 이렇게 소소하게 아픈 건데 네. 더 큰 병이 들어서 돈이 왕창 들어갈까 봐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다고 대비해서 쓰는 못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 그때를 대비해서. 네. 아니, 그러면 식사는 혼자 사시면 어떻게 해결하시는 혼자 해 편이세요? 먹어요. 예. 혼자 잘 해먹고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에서 모여가지고 네네. 이 얘기하다가 그냥 밥도 해먹고 예. 또 여러 사람은 생신이다 해서 내놓으면 또 먹고 이래서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회장님의 경로당은 이 회장님이 거의 나이가 어린 그렇죠. 제가 막내예요. 아 그러세요? 네, 85. 지금 85이신데 네. 경로당에서 막내세요? 네, 84시 2명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못 땡겨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마리 예. 회장님이지 아마 경로당에서 전부 식사 제공 이 경로 회장님이 제가 안 다 일어나면 아무도 못 먹어요. 세상에.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건강에 대한 얘기도 나눕니다만 경로당이 정말로 이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큰 뭐 의지할 곳, 정말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나마라도 말벗도 되고 서로 간에 식사도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실 수 있는 그런 곳이겠네요. 네. 쉼터처럼 네. 예. 쉼터처럼 편안하게 언제든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주 공간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공간이 네. 바로 경로당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로 혼밥을 하시게 되면 네. 그만큼 뭐 그야말로 식사들도 다들 혼자 하셨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강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혼자 식사를 했을 때 사실은 대화할 사람도 없는 거고 혼자 네. 차려 먹을 때 사실 균형 잡힌 식생활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 자체가 없고 혼자 식사하고 그다음 균형 잡힌 식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점이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강했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 어르신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면 네. 빨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나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는 경로당을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집에서 당신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자립해서 자가 케어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내가 80대 후반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누가 그걸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지원책이 조금 변화돼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봐요. 이제는 예. 지금 이제 오늘 문화경로당에서 오셨습니다. 네. 다른 경로당들도 뭐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볼 때는 예. 80대 돼야지 경로당에 가셔요. 아 그래요? 네. 그럼 60, 70대들은 안 가시나요? 복지관 가시죠. 아, 복지관으로 네, 가고. 복지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로당 하면 네네. 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경로당이 가실 수 있는 어르신하고 또 가지 못하는 또 어르신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0대가 돼서 나도 이제 노인이다 생각돼서 경로당을 가면 어느 순간에는 아까 우리 이순영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내가 막내 되니까 되니까. 예.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통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보통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예. 좀 더 높아지는 경우에 경로당을 좀 많이 가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동경대예요. 동네 경로당 대학이라고.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70대에 많이 쏠려서 30명이 넘어요, 전체가. 네. 예, 그런데도 그분들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등록은 돼 있는데 안 오시는군요. 예, 그 가까운 데도 안 오고 처음에는 뭐지 했더니 세상에 4년, 5년이 돼도 안 오고 그냥 그러면서 핑계 대고 안 와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지관 쪽으로 예, 많이 예, 맞습니다. 하시는 거고. 예. 그래서 힘이 저희 들어요. 그 일자리 중에 네, 이관장님. 아까 이제 우리 어르신께서 이제 막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활동을 도와드리는 또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예, 예. 아까 뭐 노노케어처럼. 예, 그거는 예.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을 해드리는 거고 조금 그래도 젊으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그런 분들은- 찾아가셔서 도와드리는.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경로당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2명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도 네. 제일로 고맙게 생각하세요.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첫째는 청소하는 사람들 예. 좀 2명만 좀 일주일에 그냥 2-3번 그렇게 와줬으면은 제일로 그래서 청소도 감사하겠습니다. 해드리고 예. 또 이제 식사도 식사도 이제 역시, 보조를 좀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일자리 보내달라고 사무실로 연락도 또 많이 오고요. 아, 그래요? 또 그 예. 일자리가 또 많이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되게 필요한 일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자리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예. 예산이 부족하죠. 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네, 되는구나. 지금 경로당마다 다 원하긴 하는데 예, 예. 그렇게 파견할 그 시니어 일자리가 이제 예산상 못 가게 되는 거죠. 다 보내드릴 수는 다 보내드릴 없는 수는 없잖아요. 부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아, 오 원장님 이제 네, 예. 저기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좀 달라졌을 것 같고 경로당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복지관 네, 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이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4월 19일 이후부터 지금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이제 재개되기 시작했고 아까 우리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일부터는 이제 경로식당까지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다가 정말 이용하지 못했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나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아, 그래요? 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혼자 밥 먹는 것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중에는. 먹는 걸 제일 즐거워하고 그럼요. 네. 아주 건강하게 생각해요. 함께 먹는 거죠. 예, 네, 함께 그렇죠, 그렇죠. 먹어서 집에서 배를 먹는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서 집보다 배를 먹는다고 하고 식사량이, 예. 아주 그냥 먹는 날은 절도 많이 받아요. 함께 먹어야 고마워서. 사는 맛을 느끼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에 네, 여러 와서 층 이야기를 많이 먹으면은- 나누시게 되고 네. 또 그러면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시절에 지금도 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른들의 우울증이랄까 뭐 고독감이랄까. 무기력감, 고독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심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외로운 상황을 많이 길게 보내다 보니까 그런 힘들어함을 좀 호소하시기도 네,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 무기력증이 결국 우울증으로 가고 네네. 우울증은 또 치매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빨리 이게 거쳐져야
이제 복지관에도 나가시고 예, 경로당에도 맞습니다. 나가시고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서 예, 예. 사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자리 말씀하셨지만 저기 음성 시니어의 제일 나이 드신 분이 90 몇 세세요. 네. 근데 이분은 70대, 80대 초반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시니까 일을 예.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저는 일자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분이 일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시니어 일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뭐 짧게나마 뭐 경제 또 건강 또 이른바 여가까지 이렇게 잠시 좀 현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오늘 모신 분들이 다 이제 이순동 어르신도 계시지만 이제 평소에 어르신들과 노인들과 교류가 많은 분들인데 실제로 이제 독거노인 관련해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들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건 뭐 자유롭게 네 분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예. 제가 먼저. 예, 이 회장님. 시급시에 신호벨이 제일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신호벨. 기상벨 같은 기상벨. 거, 예, 신호, 위급시, 예, 위급시. 예, 예. 노인들이 이렇게 일어서도 어지럽고 각종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지러운 병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배를 얼른 누르면은 예. 제일로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저는 그거 한 가지만 이라도 해줬으면은 제가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 집에 예. 실버벨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전에는 실버벨이, 비상벨이 예, 예.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예. AI 스피커가 나와 있어서 예. 이게 벨 하나도 누를 수 없는 상황에 예. 야, 살려줘 네네.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이 신음소리까지 거의 듣는다고 해요. 예. 이 스피커가. 그게 어디로 연결되나요? 이게 이제 119 밤에는 119로. 119 그리고 예. 보건소 보건소. 예. 그 IoT 관제탑이 또 있어요. 네네. 그 연결이 되면 바로 연결이 돼서 119가 당장 도착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AI 스피커가 보급된 지역에서는 네. 거의 이렇게 위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었죠. 그럼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보급을 좀 더 하면 좋죠. 하면 그걸 좋겠다는 건데. 해줬으면 첫째 제일 놓고 맞겠습니다. 예,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AI 스피커가 이제 실버 프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지원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에 그러니까 실버 프렌드라고 하는 AI 스피커가 이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한다고 한다면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을 해요.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수행 기관에다 연결해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더 예, 예, 안내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질적인 필요로 그런 위급 상황에서의 벨, 다른 분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어르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일단 인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특히 그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네. 어느 분이 독거노인이 계신지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살펴보고 관심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사회적 생각됩니다. 인식의 제고가 지금 네네네. 독거노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고 다른 분들은 예. 저는 그 가족이 좀 더 많은 연락,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과 연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독거노인들은 접속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전화해서 엄마 잘 계셔? 이러면 접속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 방식, 부모와의 대화 방식 예. 이런 것들이 엄마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 밥 잘 먹냐 이러면 그다음 할 말이 없다고. 엄마는 맨날 밥 먹는 것만 얘기하냐고. 이렇게 타박하지 않고 엄마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대화로 끌어서 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전화 막 한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전화 막 하듯이 자녀하고 아마 전화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아드님, 며느님, 네. 따님들 제발 좀 엄마와 연결하고 예. 접속을 전화 오는 좀. 것이 제일 기쁘고 즐겁게 생각해요. 반갑다. 예, 가족대 역할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오 관장님 예. 예, 제가 좀 더 추가하면은 저는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평범한 일상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지원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사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그 평범한 일상은 사실은 친구들도 만나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같이 만나고 싶을 때 아니면 여행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은 이후에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예. 우리 수급자나 아니면 우리 차상위 같은 경우는 또 지원 체계가 또 있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예. 경제적 지원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독거 어르신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찾아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활동의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면 어떨까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나름대로 또 예, 예. 지역에서 도움이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되게 서운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서 예.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풍요 속의 빈곤 네, 기회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당되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자녀분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자녀 못지않게 모두가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자녀들의 입장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사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 친구가 있다라는 거,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아 내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자녀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자녀 있다는 이유로 네. 수급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자녀는 있는데 아무 도움이 네네. 안 되는 자녀들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오히려 그 어르신한테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네. 예. 이제 어쨌든 현재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정책이 다 있습니다. 있긴 있어서 지원책을 펼치고는 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좀 살펴보고 또 필요한 것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AI 인공지능 뭐 네. 콜 서비스, 네. 뭐 실버 프렌드도 있습니다만 네. 또 어떤 것들이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충북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경로당 지원 서비스 네.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 좀 더 노인복지관이 이제 지역별로 조금 더 안배가 돼서 만들어지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가실 분은 복지관 가시고 또 거기도 미처 못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 가시는 이렇게 그 걸러져서 안전망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아까 그 실버 프렌드 AI 스피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월 콘텐츠 사용료를 내는 거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월 사용료, 콘텐츠 예. 사용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신들이 부담을 좀 안 느끼게 하는 선에서 네 그렇게 해주면은 참 네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어떤 것들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출범을 해서 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뭐 케어 안심주택, 고령자 주택,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게 아까 경로당 얘기도 나왔지만 네. 28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건강복지 거점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네 복지사를 뭐 이장님이라든지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배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이제 돌봐드리는 동네 복지관이 이제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점 돌봄센터를 또 이용을 해서 방문 그 보건의료 서비스가 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든지 네네. 뭐 일반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이제 가장 호응도가 이제 높으시고, 그리고 요양 돌봄 서비스로 예. 뭐 도시락, 가사간병, 그리고 독립생활을 위한 뭐 스마트 안심생활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우수 사례가 돼서 예.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널리 홍보가 돼서 다른 데서도 지역 특색에 맞게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지금 이제 한참 뭐 계절이 좋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이제 여름철 앞두고는 이제 폭염, 또 겨울철 앞두고는 맹추위, 특히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염려들 얘기하고 이제 실제로
토론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폭염이 오기 전에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 독거노인 관련된 그러니까 대비책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면 그런 어떤 여름철이나 이제 겨울철에 이제 대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연락망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예. 사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다면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사실 여름철이나 겨울철뿐만 아니라 명절을 대비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대책들 서비스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지금 닿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발굴이 중요하죠. 발굴이 중요하다. 예, 발굴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 성향상 나는 거기 안 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끼면은 우리 자녀들한테 또 그 오점이 될까봐 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내 험이 될까봐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안심주택 그 말씀하셨는데 안심주택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아주 불결한 집에 살면서도 안 옮기셔요. 그러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 사고를 좀 바꿔주는 역할도 좀 누군가가 좀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 여름철이나 겨울철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실제 그 어르신들 집에 이제 냉난방기기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거 환경은 어떤지, 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를 다 조사하고 접근하게 되는데 사실 그 서비스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 비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거라도 좀 아껴서 내가 다른 의료 처치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어르신 꼭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장식처럼 놔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이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독거어르신 집에는 전기료를 조금 절감을 시켜주는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이제 모두에서 이제 독거노인 얘기하면서 이제 고독사도 2배 정도 급증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 아까 응급벨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런 고독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의 그런 거일 텐데 이런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도 지자체별로 어떤 대책들이 지금 현재 있겠죠? 어떤 것들 세워져 있습니까?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더불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그 응급관리 요원이 가정방문을 가서 또 그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체온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외출 아니면 집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측정을 해갖고 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또 화재도 마찬가지로 화재 감지기도 설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아예 설치를 거부하셔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혈압도 재주고 뭐 파선이 뭐 저기 영양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매달 좀 와서 그렇게 파스도 주고 건강 체크도 하고 좀 영양제도 주고 하면 노인들이 제일 기뻐하고 이 절리는 데가 많고 하니까는 한 번만 왔다 가자 하는데 3개월 하니까 아쉬워해요. 그래서 매달 좀 와줬으면 저희 욕심인가 하면서도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부분들이죠. 거기서 오면은 파스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저 혈압도 재주고 당뇨도 재주고
아주 그냥 훌륭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이제 매달 매달 쓰셨을까? 좀 와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네, 이제 이거는- 계속 좀 듣다 보니까 예.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많고, 근데 어르신들은 또 어디에 신청을 해야 그렇죠. 되냐 이런 경우가 맞아,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쭤보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다든지 독거 노인이 있으시다든지 뭐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맞아요. 지금 생각이 정보도 듭니다. 예. 빈곤 풍요 이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예, 예, 거죠. 예. 네네. 어떤 분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잘 챙기시는 분이 있는가 예. 하면 모르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실질적인 이제 대책 말고 좀 더 행정적인 대책에서 제가 좀 그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광역에서는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예. 충북도는 그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쩐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규칙으로 아예 묶어놓은. 예, 그러니까 조례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역에서는 고독사 하지 않도록 예, 예.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하겠다라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예, 예. 자,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노인들의 사중고가 빈곤, 질병, 고독, 그리고 무위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 섞여져서 자연스럽게 좀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독거노인들의 어떤 우울감,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뭐 관련해서 혹시 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들 좀 제가요,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학생들한테 이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냐 묻잖아요. 네. 그러면요, 골골하는 애들은 질병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돈이 궁핍하면 빈곤이요 뭐 이러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빈곤이 제일 문제예요. 예. 빈곤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저는 일자리가 소일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일자리를 주고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이분들이 거리를 활보해요. 이분들이 거리를 활보하면 그만큼 질병도 줄어들고 예. 고독 소외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경제가 네. 중요하다라는. 다른 분들 어떤 의견 네. 갖고 계신가요? 예. 일단 어르신들이 밖을 나오시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일자리를 이제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용돈도 마련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오셔서 또 친구를 또 만나시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이 또 이제 유지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이 사실 여행 가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간은 가지는 못했지만은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사회복지사가 모시고 여행을 가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이제 영화도 같이 보고,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3번은 또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안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차별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다양하게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유치원을 가듯이 어르신들이 어느 곳 한 곳이라도 꼭 소속이 돼서 그곳에서 좀 안부 확인과 다양하게 이제 어르신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어르신 접근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현재 23개의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기관이 있고, 예. 노인복지관이 지금 20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뭐 괴산군에는 군 단위의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러니까 거리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어떤 수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 예산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용자와 지자체 담당 우리 전담 공무원하고 또 사회복지 기관들이 연계가 되려면 사실은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마을 단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 혹시 관련해서 뭐 더 나누신 말씀들 예, 이관장님. 일자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충북 도내에도 또 이 편차가 있어요. 시니어 예. 클럽이 이제 청주에는 6개가 있지만 아직도 뭐 단양, 괴산, 증평, 보은에는 오히려 또 이제 노인 인구수가 또 많고 고령 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시니어 클럽이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하나씩은 생겨서 예.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뭐 시킬 일도 필요하고요. 일자리라는 네네네. 것이. 또 그것들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네네. 필요하고 도내에서도 편차가 좀 크다라는 지금 네, 그런 군별 말씀이네요. 예산 지원이 좀 돼야 되니까 예. 그 시니어 클럽을 그 구성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군들이 있죠. 예. 시간 많이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혹시 또 못다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 듣겠습니다. 이은주 관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충북도 내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누군가에는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또 할머니고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시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이 일자리가 노후에 힘든 일자리가 아니고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일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뭐 생생한 얘기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순동 어르신, 예, 회장님. 우리도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전화 안부 이렇게 올 적에가 제일 기쁘고 즐거운데 예. 그걸 그냥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예. 들으 여기서만 한이 없어요. 아유, 나이가 시간이라, 많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좀 노인정에도 좀 더 보살펴줬으면 좋겠고 예. 필요하다는 제일 말씀.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 그 신호벨. 신호벨. 네, 알겠습니다. 소문을 예, 알겠습니다. 오 관장님, 예. 예. 저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책임, 그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우리가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심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이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 확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또 수행 인력이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사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꾸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가 돼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류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 내가 자녀한테 연락을 못하는 미안한데 이게 아니라 주변에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생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을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네, 독거노인이 점점 증가하는 건 이제 자명한 일이기 네. 때문에 이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이제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제가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죽음 준비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런 활동들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거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이걸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 아까 이제 비상벨 말씀하셨는데 이 스피커가 모든 걸 감지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빨리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AI 스피커가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정의 달 맞아서 노인 대책 관련해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토론 나눠봤습니다. 어떤 대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이웃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작은 관심이 모인다면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들은 당연히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